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접하고 단순하고 친근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실은 상상 이상으로 훨씬 심오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예로 큰 강이나 해협에 걸쳐 있는 다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출근이나 등교, 귀가 등을 위해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타고 다리를 건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그 다리가 어떻게 건설되고 그리고 그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의문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 순간이 바로 토픽이 나설 차례입니다. 모든 의문에 답하기 위한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이번에는 다리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인류의 가장 오래된 과제. 강을 건널 때 물에 젖지 않도록 다리를 놓자. 인류에서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해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분명 아주 옛날에 있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대시대에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크나큰 어려움이 따르는 중대한 책임을 지고 명예롭게 대처해야 할 과제와도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 로마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신관직 중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을 폰티맥스 막시무스라고 불렀는데요. 이를 직역하면 위대한 다리 건설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 그를 따르는 신관단을 가리켜 폰티피케이스, 즉 다리 건설자라고 불렀습니다. 신관을 가리키는 이런 칭호는 고대 로마라는 위대한 고대 문명의 여명기에서 개척자와도 같은 다리 기술자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큰 경의를 갖고 있었는지 표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생각합니다. 다리를 놓는 방법을 안다면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신들과의 협상 방식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뛰어난 지식인으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가톨릭교회의 교황은 종교가 다른 고대 로마의 신관으로부터 이 칭호를 계승해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데 당연하게도 아주 오랜 옛날부터 현재까지 다리를 놓았던 적은 없습니다. 잠시 주제를 벗어난 이야기를 했네요. 딴 길로 샜으니 이쯤에서 다시 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이 좁은 작은 강의 경우는 다리를 놓는 것에 큰 문제는 전혀 없었기에 고대에도 원시적인 기술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기슭에서 다리를 놓는 공사의 흐름에 대해서도 예나 지금이나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다리의 건설은 가장 먼저 측량 조사부터 시작되는데요. 전문가는 강폭을 조사해서 가장 좁은 곳을 찾습니다. 종종 제일 좁은 장소에 건설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주요 교통로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이런 경우에는 성토라고 하는 흙을 추가로 더하는 작업을 통해 인공적으로 강을 좁게 합니다. 강폭이 충분히 좁은 경우 보통의 아치형 다리를 놓습니다. 건설 자체도 정말 쉽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고대의 다리 중 적어도 유럽이나 중근동에 있는 중세나 로마 시대의 것은 사실 대부분 아치형 다리입니다. 하지만 그런 아치형 다리에도 단점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매우 넓은 강에 건설하게 되었을 경우 상황은 눈에 띄게 어려워집니다. 그 때문에 실제로 중세의 도시에서 다리가 없었던 곳에서는 나룻배가 그 대체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날에는 그런 문제도 기술 진보의 성과로 완벽하게 해결되었죠. 다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 교각이 지탱하는 구조의 다리는 아치형 다리만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큰 통나무 여러 개를 강바닥에 박아 다리를 고정시키는 것 자체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하지만 그런 다리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당연하게도 나무가 물속에서 썩기 때문이죠.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이나 해협이 매우 깊은 경우라면 말뚝을 물밑에 박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 다리는 무거운 부하가 걸리면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현재는 통나무를 박을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최신 소재를 사용해 튼튼하고 오래가는 교각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전장이 몇 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다리를 건설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교각은 강 현장에서 직접 건설됩니다. 물론 거기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물을 어떻게든 빼내야 하죠.
건설 현장에 물을 빼는 첫 번째 방법은 강의 흐름을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준설선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배가 사용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지주를 설치할 예정인 장소에 인공적인 사주나 섬을 만드는 것이라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경우 사용합니다. 하지만 흙이나 모래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도 있는데요. 다리의 건설을 위해 배나 거룻배에 탑재된 특수한 기계를 사용해서 말뚝을 박기도 합니다. 이 공법으로 진행할 경우 여러 단계를 거쳐 건설이 진행됩니다. 먼저 말뚝을 박아야 하는 곳에 라르제뇽 강판 파일이라는 강철판을 정사각형으로 짭니다. 강철 화살판은 파도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해서 물이 통하지 않는 지수벽을 만들기에 적합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물속에서 무언가를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각형의 기둥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더욱 보강해 갑니다. 그 후 등장하는 것이 바로 최고 수준의 능력을 가진 펌프로 완성된 구조물에서 물을 퍼올립니다. 이것으로 준비는 완료됐습니다. 나머지는 조용하게 정사각형 내부의 윤곽을 따라 말뚝을 박아가는 것뿐이죠. 이런 말뚝은 대들보를 통해 수평 방향으로 연결됩니다. 완성된 뼈대에 콘크리트가 더해지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 어떤 부하에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하나의 기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른 공법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코퍼댐이라는 것인데요. 이 단어는 네덜란드에서 온 것입니다. 코퍼댐은 강과 해협의 특정 장소에서 지주 건설 기간 동안 물을 배수해두기 위한 가설 구조물입니다. 코퍼댐 중에는 앞서 설명한 정사각형 지수벽과 같은 방식으로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한 드라이도크로 미리 조립해서 건설 현장으로 운반되기도 합니다. 코퍼댐 건설은 매우 복잡한 엔지니어링 기술이 필요합니다. 수저의 지형, 지질 조성, 흐름의 세기, 수온 차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죠. 아주 작은 실수로도 인간이 만든 지수벽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떠내려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참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겠죠. 19세기나 20세기에 널리 채용되었던 공법으로 강바닥에 가라앉힌 케이슨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케이슨은 내부가 비어 있어서 거기에 압축 공기를 주입하고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는 구조물인데요. 케이슨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 강바닥을 파는 등 다리 건설에 필요한 작업이 진행됩니다. 완료 후에는 케이슨에 콘크리트가 충진되고 교각을 위한 양질의 바탕이 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해 만들어진 다리로는 1870년부터 1883년에 걸쳐 건설된 뉴욕의 유명한 브루클린 다리가 있고요. 그리고 케이슨 병으로서 이 공법의 가장 큰 위험성이 알려지게 된 것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물의 바닥 등 기압이 높은 곳에 오래 있으면 혈액 속의 질소가 많이 녹아들어가며 이 병이 발생하는데요. 인간의 몸은 질소를 분해할 수 없습니다. 수중에서 급부상했을 때에는 기압이 곧바로 대기압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급격한 감압이 일어나 혈액 중의 질소가 말 그대로 비등하는 것인데요.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브루클린 다리의 공사에는 케이스병 환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며 이를 막기 위한 수단이 개발되었고 지금도 잠수함 탑승자들에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건강상의 문제가 바로 케이슨 공법이 오늘날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는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더 안전한 공법으로 대체되고 있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마음에 드셨나요? 과학기술은 항상 진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세나 고대 로마 시대는커녕 100년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됐던 프로젝트마저 지금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리를 놓는다는 건 아직 인류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막대한 자금 역시 필요하답니다. 머지않아 새로운 발명에 의해 더 쉬워지는 날이 올까요? 어쩌면 그런 발명을 하게 되는 건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일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일이니까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종 모양 버튼을 꼭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영상을 SNS로 친구들과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입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다음 영상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